핫쌤입니다. 이번에 들려줄 얘기는 독해법입니다. 여러분들이 독해를 좀 어려워하죠. 그래서 꼬리 물기를 통한 독해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제 신문 기사입니다. 꼬리 물기 독해 연습하기 아주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자, 머리에 디지털 혁명을 던지고 있죠. 그러면서 가짜 뉴스를 던지고 있죠. 자, 가짜 뉴스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연결되겠죠. 또 가짜뉴스 계속 나옵니다. 이번에는 한국입니다. 범위를 좁혀가죠. 한국에도 가짜뉴스를 자꾸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꼬리에 이와 같은 용어를 사용해서 설명하고 있죠. 이제 용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또 가짜뉴스.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심각한 위기에 빠뜨리고 있답니다. 그러면 정치적 불신과 연결할 수 있겠죠. 거짓, 가짜뉴스. 이제 기자들을 논하고 있습니다. 기자가 속한 분야는 언론이죠. 자, 여기서는 가짜뉴스라는 표현을 가장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인 단어 또는 용어가 그 글의 핵심이죠. 대통령이 국회 가서 연설을 했거나 미국에 있는 유엔 총회에 가서 연설을 하는 경우 언론사들은 그 연설문을 입수해서 가장 많이 쓰인 단어를 찾아 해설 기사를 내보내죠. 같은 원리입니다. 전문가들은 글을 쓸 때 첫머리에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핵심 이슈를 던집니다. 그러고 나서 이 이슈를 설명하는 내용들로 줄줄줄 이렇게 전개하다가 꼬리에 가서 한 번 더 이 핵심 이슈를 짚습니다. 한 번 더 내용을 되짚다 정리 강조합니다. 그래서 글은 가급적이면 머리와 꼬리 위주로 읽으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시험지에서 만나는 그 지문 생각해 보세요. 이 지문은 아무나 쓴 글일까요? 아니면 전문가들이 쓴 글일까요? 자, 전문가가 썼다면 전문가는 아무렇게나 글을 쓸까요? 아니면 특정 틀을 활용할까요? 틀을 사용하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글을 쓸 때 사용하는 그 틀을 익혀버리면 독해력은 자동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그 틀을 익히자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제시문 또는 지문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인데, 자, 이수그룹이 있고 건보가 있습니다. 이수그룹이 자소 작성 항목으로 상대방의 의사를 체계적으로 조직하여 파악한 경험이 있니? 건보는 윗사람의 의도를 명확하게 파악한 경험이 있니? 하고 묻고 있습니다. 맥락은 똑같은 거죠. 자, 여러분들이 지문에서 만나는 그 글은 여러분들이 쓴 글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 의사죠. 이 같은 상대방 의사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수그룹이 체계적으로 조직하여 파악한 경험이 있니 하고 묻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은 틀을 사용해서 그 내용을 분석한 적이 있니 하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틀을 강조하는 거죠. 자, 지문. 상대방 의사를 파악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읽다 관점, 하나는 보다 관점인데, 읽다는 신문 행간을 읽다처럼 해석하는 거죠. 이 해석의 방법에는 정독과 속독이 있는데 이거 우리한테 안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만 이 네 가지 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거죠. 이 사부 구성과 이항 대립 그리고 와이와 타우이프 꼬리 물기 이 틀을 사용하면은 체계적으로 조직하여 파악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던지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이번에는 꼬리 물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와 같은 틀을 사용하면 답을 찾는 데 필요한 정보만 골라서 볼 수 있고 읽어야 할 부분 빨리 읽고 선택지 진위를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자, 꼬리 물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릴레이 전개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 금리를 낮추면 한국은행도 낮추게 되죠. 되게 그렇습니다. 자, 금리를 낮추면 대출받은 사람들 이자가 줄어들죠. 자, 소득은 지출과 저축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지출은 다시 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이자는 비소비지출에 해당되죠. 자,
이자가 줄어든답니다. 그러면 그만큼 소비 또는 저축을 할 수 있는데 대개 소비를 하게 됩니다. 저축은 거의 고정되어 있죠. 그래서 소비가 증가하면, 자, 소비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소비 자체가 생산이기 때문에 생산이 증가하게 되죠. 생산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공장 가동률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용을 늘리게 되죠. 그러면 전체 국민들 소득이 커집니다. 소득은 다시 소비로 연결되죠. 소비는 그 자체가 생산입니다. 그래서 생산이 증가하죠. 이와 같은 선순환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이번에 금리를 낮춘 거죠. 이렇게 해서 국가 경기 상태를 진작시키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설명을 꼬리물기라 그럽니다. 경제 관련 이론은 대개 이 꼬리물기를 사용합니다. 또 다른 예문입니다. 디지털 통신 분야에서 혁명을 던졌습니다. 자, 지배력을 행사하게 된다 그러죠. 지배란 단어를 썼습니다. 세계 유수의 미디어 기업들은 지배권을 놓고 각축을 벌인답니다. 자꾸만 지배라는 단어 연결하고 있죠. 꼬리에 기업들이 글로벌 미디어 시장을 지배한답니다. 자, 미디어 시장 기업들 연결하면은 글로벌 미디어 기업들 권력을 누리게 되죠. 그러면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겠죠. 서로 그 상충관계에 있게 되죠. 이렇게 해서 정치의 근본적 성격까지 바꿔놓고 있다고 매듭을 하고 있죠. 이와 같은 글이 꼬리물기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혁명, 가짜뉴스, 미국 대선, 트럼프, 가짜뉴스, 이젠 한국으로 좁혀갑니다. 가짜뉴스, 이와 같은 용어를 썼죠. 그리고 가짜뉴스, 정치체제 심각한 위기, 정책 불신, 거짓, 가짜뉴스, 이젠 기자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자 속한 분야는 언론이죠. 가짜뉴스, 가짜뉴스, 이젠 이렇게 해라 하고 행동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피셋 문제입니다. 유럽연합의 기원을 논하고 있죠. 이씨에서 씨다. 이씨에서 씨 꼬리를 물었죠. 그러면서 관세동맹이었다. 관세동맹 꼬리를 물었습니다. 이씨 그러면서 이씨로 발전했답니다. 그러나서 EU 자 꼬리에 정치적 공동체 지향하게 되었다. 연방체제 정치 공동체 그러면 이와 같은 단어만 찾으면 되는 거죠. 정치통합. 그래서 답은 5번. 꼬리물기를 익히면 이렇게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근본 기출 문제입니다. 문단 배열이죠. 대사성 질환이다. 부전을 초래한다. 특히 자 이것은 부연 설명이죠. 그러면 자, 이 때문에 무료 당뇨 교실을 찾아서 꼬리를 물고 연결하면 됩니다. 프로그램이다. 자, 여기서 이 프로그램은 그래서 꼬리 물었죠. 그러면 답은 바로 나오는 거죠. 수능 문제입니다. 문단 배열이죠. B에서 하지만 잡히고 D에서 나았지만 잡혔죠. 자, B 꼬리를 보면은 병폐가 숨어 있었다. A에서는 인간 해방 추구, C에서는 물질적 부를 가져왔고 D는 이를 통해서 극복했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B 하나만 역기능에 대해서 논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순기능이죠. 그래서 자, 순기능이 3개이고 하나는 역기능입니다. 그러면 B가 맨 마지막에 들어가야 합니다. 자, B에서 물질 만능주의, C에서 풍요로운 물질적 부. 자, 물질적 부가 풍요로워졌기 때문에 물질 만능주의로 가는 거죠. D에서 종교적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종교 계획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잡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어쨌든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에 의한 구성이 하고 이론에 의한 해석, 설명이 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방대한 이론을 다 익혀달라는 건 아니죠. 이론에서 비롯된 기초 개념을 익혀달라는 거죠. 그러면 제한된 시간 안에 많이 풀 수 있고 역시 많이 맞출 수 있죠.